좋을 것 같습니다. 자, 행정계획의 재량 571페이지 보시면, 자,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해서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 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 목표와 절차만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 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한편 행정 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 제한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는 물론이고 공익사후관과 사익사후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규정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 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서 이 경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한다거나 이 경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노력하는 경우 또는 이 경량을 하였으나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라고 하는 98도 2768 판결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국민의 권리음에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련된 573페이지. 자,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건설부 국토부 장관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방지를 목적으로, 확산 방지를 등을 목적으로 도시 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행하는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그 입안 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계획절량 처분이므로 그 지정에 관련된 공익과 사익을 전혀 비교교량하지 아니하거나 비교교량하였더라도 그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비례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불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개발제한구역 지정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관리계획의 처분성이 인정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살펴보면요.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574페이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도시관리 결정이 고시되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토지 형질 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 중축 등 권리 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바, 이런 점에서 볼 때 고시된 도시계획 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죠? 이것도 한번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형량명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독일에서 넘어온 이론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 행정법의 파트에서는 이를 두고 우리가 일종의 이제 비례 원칙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독일에서 형량명령 이론이라는 패턴으로 해서 넘어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형량명령의, 그러니까 행정계획재량의 고유한 하자이로서 형량명령 이론이 있는데, 형량명령 이론에서 형량의 혜택, 형량의 흠결, 오형량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형량의 혜택이라는 것은 제대로 형량 안 했다는 거고요. 형량의 흠결, 하긴 했는데 어떤 하자가 존재한다. 형량의 흠결. 그 다음에 오형량, 하기는 했는데 잘못했다. 그렇죠? 오형량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행정계획에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있다 존재가 한다지만 일정한 경우에 어떤 공사이익 형량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그 판례들의 이제 주류의 태도니까, 그런 주류적인 태도를 잘 살펴보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575페이지 기초로 하여 도시 건설, 정비, 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 조정함으로써
장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 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한은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 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지만 행정 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는 물론이고 공익사후관과 사익사후관에도 정당하게 비교율행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 주체가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 경영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 경영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 경영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형량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적법한 행정계획과 손실보상,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손실보상 관련된 그런 내용들인데요.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인의 토지가 자, 이것도 한번 보시죠.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의 토지가 매수될 때까지 시설 예정 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계획된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변경 금지 의무를 토지소유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의미하는 거죠.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의 토지의 이용 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그렇던 거죠. 아무리 적법한 공권력 행사라 하지만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부분이라고 있다고 하면 보상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자, 세 번째 보면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된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토지 소유자는 더 이상 그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토지의 매도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이용 가능성이 배제된다. 자, 이런 경우 사업 시행자에 의한 토지 매수가 장기간 지체되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계속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봐 더 이상 요구될 수 없다면 입법자는 매수 청구권이나 수용 신청권의 부여, 지정의 해제,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보상 가능성을 통하여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개발 제한 구역에서 기타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라는 걸 통해서 매수 청구권 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도시계획 시설의 시행 지연으로 인한 보상의 문제는 도시계획 사업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할 필요적 과제이자 중요한 공익이라고 하는 관점과 다른 한편 도시계획 시설의 시행이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재산적 손실을 입은 토지 소유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양 법익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 입법자는 도시계획 사업도 가능하게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 또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이 보상을 요하는 수용적 효과로 전환되는 시점, 즉 보상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확정하여 보상 규정을 두어야 한다. 토지재산권에 강화된 사회적 의무와 도시계획의 필요성이란 공익에 비추어 일정한 기간까지는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집행 지연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을 수행해야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입법자가 보상 규정의 제정을 통하여 과도한 부담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관한 집행 계획은 비로소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과 조화될 수 있다. 그래서 입법자는 첫 번째 일곱째 보시면 자, 입법자는 토지 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전반적인 법체계, 외국의 입법례 등과 같은 기타 현실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국민의 재산권과 도시계획 사업을 통하여 살생하려는 공익 모두를 실현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토지의 사적 이용권에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을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 실현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 일곱 번째, 이 사건의 경우 도시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행위 제한을 부과하는 법 규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통하여 당장 법률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면
토지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근거 규범이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도시계획이라는 중요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수행이 수권 규범의 결여로 인하여 말미암아 불가능하게 된다. 도시계획은 국가와 지방자치의 중요한 행정으로 잠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 조항을 입법 개선 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렇죠? 이런 판결도 있고요. 재량권 일탈남용은 좀 앞에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580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기속력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기속력 관련된 내용은요. 조문 한번 보죠.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 판결의 기속력 등 제1항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제2항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된다. 제3항 제2항 규정은 신청에 따라 처분이 절차 위법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기속력 관련된 내용이고요. 기판력은 판결의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기판력 참고하시면 되겠고, 처분의 공정력 관련된 것도 그렇죠.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취소되기 전까지 이른 유효하게 통행되는 힘, 공정력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결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상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어서, 자, 이런 거는 원래 행정법원이 위법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민사소송에서 민사법원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결론은 위법성 확인 정도는 민사법원에서 국가배상 소송이 실무적으로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무효확인은 이제 보충성 관련된 이 판례는 아주 전압적 판결로서 상당히 시중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5조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요. 무효확인 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판시사항을 보시면은 행정소송은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변경하거나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 들어가시면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군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조계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등한 주체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기능 등을 달리한다. 또한 행정소송법 4조에서는 무효확인 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38조 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30조를 무효확인 소송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무효확인 판결 자체만으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무효확인 소송의 보충성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일부 입법 내용과는 달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이로 인한 명시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 권익구제의 확대와 같은 행정소송의 기능을 종합해보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 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선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다수 의견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소기간, 공권, 권익무 승계는 그냥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이제 행정소송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제 제소기간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한번 같이 관련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제소기간 등의 개념 관련돼서, 제소기간이란 처분 등의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죠. 이제 처분의 불가증력이 이제 존재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살펴보는 건데요.
행정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소사항에 속한다. 법원은 소가 제기되면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심사해서 부적합한 경우는 소를 각하한다. 그리고 제소기간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취소송에만 적용되고 무효동의소송은 적용되지 않는다. 취소송은 처분 등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90일과 1년의 기간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아니므로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자,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경우, 안 날로부터 90일. 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이렇게 있죠. 자, 취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해야 된다.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서 해당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을 말한다. 즉 통지, 공고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서면 통지하는 것은 그 서면이 상대방에 도달한 날을 말하고요. 공시송달의 경우는 서면이 상대방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을 말하고 사실행위한 경우는 그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자기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날. 그렇죠? 다만 처분을 기재하는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 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다음에 어느 하나의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제소기간은 재계에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한다. 뭐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제기를 거치지 않으면 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밖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이란 재결서 정보를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경우에 하나는 것이 아니라 보충 송달, 유치 송달, 공시 송달 등 민사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하는 경우를 모두를 포함하고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심판을 거친 경우, 정당한 사유의 경우 이렇게 있죠. 취소송은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고요. 처분이 있은 날이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이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은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죠. 보시면 재결이 있은 날이란 재결이 내부적으로 성립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결 효력이 발생한 날, 외부에. 그다음에 행정심판의 재결은 심판 청구인에게 재결 정본이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결이 있은 날이란 결국 재결 정본이 송달된 날을 의미한다. 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거나 모두 1년의 기간이 지나도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는 불확정 개념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제소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판단된다. 즉 정당한 사유는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강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불변기간이라서 취소송이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라서 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다. 다만 원격제에 있는 사람을 위해 부과기간을 정할 수 있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 이내에 해태된 소송을 추안할 수 있다. 뭐 이런 규정들도 있습니다. 자, 제소기간과 관련돼서는 뭐 사실 제소기간이 이제 실무적으로 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소송을 제기하고 그럴 때 제소기간을 잘못 판단하게 되면은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죠? 불가증이 발생하게 되고 대표적으로 우리 앞에서 이제 배웠던 이제 하자의 승계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이제 불가증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증이 발생한다는 거는 이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후에 제소 기간이 도과한 다음에는 다툴 수 없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 권익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제소 기간이 비록 경과를 했지만 그 위법의 정도가 상당히 크고 그랬을 때는 그 당사자의 권익을 더 보호할 실익이 있다 이랬을 때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